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와 정동영이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정동영이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자 미국이 북괴 김정은 참수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가 이재명을 박살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한미 특수부대의 연합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샌드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항과 관련해 북한의 깊은 유감을 표명한 날입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한날 한시에 교차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열린 축사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사안을 두고 북측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동영이는 지난 정권이 군을 동원해 무인기를 보내며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고 규정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북 제재 면제 확대 방침까지 제시했습니다. 무인기 사안이 정부 차원의 공식 작전이 아닌 민간, 비공식 영역에 성격이 짙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위원이 직접 나서서 북한 측에 유감을 표한 것이 온당했느냐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미국 국방부와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사실과 관련해 김정은 참수 훈련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야간 투시용을 착용한 대원들이 헬리콥터로 가상 적진에 침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 지휘부 재고, 핵시설 제압을 상정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간 한미는 연합 특수전 훈련의 공개 수위를 극도로 조절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 공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은 한미가 함께 실시했지만 공개는 미국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로키 기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화 국면과 무관하게 군사적 대비 태세는 흔들림 없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고조된 정동영 장관과 유엔 사령부 간의 갈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정면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유엔사가 공개 성명을 내고 국방부 출입 기자단 앞에서 정 장관의 DMZ법 구상을 정면 비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유엔사 인원이 대부분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참모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의 입장은 곧 워싱턴의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북한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 사진 공개는 단순한 대북 경고를 넘어선 메시지로 읽힌다고 군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미국 측의 사진 공개는 1차적으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한국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드라이브가 한미 동맹의 군사적 원칙을 앞설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바로 그날 미국이 김정은이 가장 민감해하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을 공개했다는 사실에서 동맹의 기조가 엇갈린 듯한 장면이 연출된 것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가 전과사범 이재명을 박살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의 SNS, 한국 국가안보 구조 내부 상황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에 발생한 일은 단순한 정책적 위견 차이가 아니라 현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베이징과 결탁하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한미연합 공군 훈련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 2월 16일과 18일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지력 태세의 핵심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 넉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2월 18일 B-52 폭격기들이 동중국해를 지나 황해 방향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 항공기가 대치를 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장 심각한 공중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 상황에서 한국 이재명 정부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미동맹 역사상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훈련 참여를 거부했고 중국은 미군 공군기를 향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권의 서울은 베이징이 아닌 워싱턴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연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현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지도부는 제1열도에서 미국의 파트너 역할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9.19 군사 제한 조치를 복원하려 하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감시, 합동훈련 및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요약하자면 현 이재명 행정부는 미국과의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하나의 블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베이징의 영향권으로 기울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특히 제1열도선 안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영내 미국의 억지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 전략 공동체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